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금요일 같은 경우에 갭상승 이후에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야, 이게 힘이 빠진 것이 아닐까?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좀 조정이 나온 다음에 결과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자, 에너빌리티 관련된 뉴스를 조금 보자면, 역시나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원전이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국내 최초 유럽 원전 안전 국제 표준 인증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획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이 한국 정부에서 원전을 유럽 시장에 세일즈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세일즈 하는 것 역시도 인증을 받았던 이러한 부품들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수혜를 받는 기업은 에너빌리티다라는 겁니다. 하니까 이러한 뉴스를 딱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유럽 쪽에 세일즈를 성공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니까 이 부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설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을 받아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여전히 고유가, 고가스 가격, 요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졌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은 여름이죠. 근데 겨울이 오면은 결국에는 난방을 뭐 석탄이나 가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석탄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서 진짜 와 너무 안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가스를 찾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존도가 높은 지역이 어디다? 러시아다. 자, 그런데 이 가스가 뭐 전력 생산에도 사용이 많이 되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은 가격이 좀 빠졌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 곡물이랑 이런 것들이랑은 다르게 가스 가격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유럽 내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싼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찾는 심리로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원전과도 긍정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원전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 20년, 30년 뒤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계속해서 이 메인스트림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은 항상 1순위다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자, 최근에 이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팔긴 했지만 연기금은 매수를 오히려 했거든요. 자, 그리고 그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도 굉장히 많이 했던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때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렇게 많은 양의 물량을 매도를 한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왜 빠졌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한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데 만약에 외국인이 추가로 계속 플러스의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한다면 얘네는 최대한 싼 가격에 조금 더 모아가기 위해서 현재 위치에서 던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점 부근에서 더 많은 물량을 모아가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 만약에 떨어졌는데 계속 플러스 요인 들어오게 된다면 요 아래쪽에서 매집을 얼만큼 하는지를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매집이 끝나게 된다면 돈 벌려고 매집하는 거잖아요. 상승을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중요한 거니까 계속 이 똑같은 거지만 계속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위에서 떨어지는 요 추세 라인 요거 일단 우선적으로 보시고 현재 위치에서 올라간다면 역회된 숄더 혹은 이렇게 쌍바닥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요 라인도 돌파를 가능할 수 있고 돌파를 다 해주게 된다면 61선 쌍바닥 역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건 큰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되는 게 뭐냐 하면 자, 여러분들 최근의 차트를 딱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하면 이제 어떤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위쪽이랑. 그런 사람들의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매물대를 요걸 통해 가지고 일부나마 소화를 했다라고 보는 거고, 다음번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전에 여기 눌렸던 것보다는 보다 쉽게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이렇게 횡보횡보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그렇게까지 막 쫄 필요가 없고, 그냥 편안하게 시간만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해주시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면은, 야, 이거는 위쪽을 뚫으려는 하나의 과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다가 다 뚫게 되었을 때 쭉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해 보기가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가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데는 다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요. 네, 그거는 감안하시면서 보고, 이 아래쪽에 480 라인 만약에 횡보를 해주다가 여기 다 이탈을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비중 조절이라도 조금 더 하시고 남은 물량으로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근데 여기는 좀 멀니까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고, 그때 가면 또 영상 찍을 테니까 제 다른 영상들 보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면 그냥 지금 위치에선 편하게 보면 된다. 결론은 쉽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로 막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